수학원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보도록 할게.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단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고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가 될 거야. 지수랑 로그를 공부한 다음에 그를 가지고 함수를 공부하게 되는 거지.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왜 공부하냐고 한다면 이 함수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학에 가게 되면 그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게 될 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잘 알고 있어야지 고3 올라가서 그 미분과 적분도 잘 할 수 있겠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첫 번째 지수 단원에서는 공부하는 내용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야.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지수를 확장하게 된다는 거지. 어떤 의미에서의 확장인지에 대해서 확장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첫 번째 교과서 몇 쪽을 보냐면 앞에 이 내용 준비학습은 중학교 때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각자 보도록 할게. 11쪽에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으로 가볼게. 자, 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는 성질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거듭제곱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던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는 2를 한 번 곱한 걸로 볼 수 있겠지? 2를 두 번 거듭해서 곱했다면 얘는 2의 제곱으로 나타낸다고 했고요. 2를 거듭해서 세 번 곱했으면 얘는 2의 세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2를 거듭해서 n번 곱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얘를 2의 n제곱이라고 표현한다고 공부를 했었어. 이거 배웠었던 거니까 기억하시고요. 이때 등장하는 2가 곱해진 개수, 2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n번. 이렇게 2가 거듭해서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는 거냐면, 요 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 수가 바로, 그렇지, 얘가 바로 지수가 되는 거지. 얘가 바로 지수가, 다시 한번 쓸게. 얘가 바로 지수가 되는 거고 우리가 공부할 주인공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거듭해서 곱해지는 요 재료, 요 밑에 있는 수, 요 2를 밑에 있기 때문에 얘를 밑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우리 로그에서 요 용어를 쓸 거기 때문에 밑과 지수를 둘 다 용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됐니? 자, 2를 거듭해서 곱할 때 간단히 나타내는 방법으로 지수가 등장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몽땅, 여기 있는 2를 거듭해서 곱한 얘네들, 2를 거듭해서 곱한 얘네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모든 애들을 2를 거듭해서 곱해서 만든 거잖아. 두 번 거듭했던, 세 번 거듭했던, n번 거듭했던 얘네들을 모두 다 2의 거듭 제곱이라고 불러. 사실은 2의 거듭 제곱들이라고 이해하면 좀 편하겠지. 얘네들이 2의 거듭 제곱들이지? 2의 거듭 제곱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거듭 제곱에 대한 얘기를 했어. 자, 교과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게. 자, 여기 방금 얘기한 거, 어떤 수 A를 여러 번 곱했을 때 우리는 이런 지수를 통해서 나타낸다는 거지. 이를 몇 번 곱한다는 개수를 나타내는 2제곱, 세제곱을 통틀어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모두 다 A의 거듭 제곱들이지. 얘네들은 2의 거듭 제곱들이지. 자, 이때 A의 n제곱이라고 했을 때 여기 생기는 것을 지수, 여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A를 밑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짚고 넘어갔어. 자, 지수를 배우면서, 이 지수가 등장을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이란 걸 공부했던 거야. 자, 여기서는 A, B가 실수이고 뭐가? 지수가 자연수일 때 이 지수 법칙에 대한 걸 공부했는데, 얘는 지수의 확장에 가서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거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할게. 자, 방금 전에 거듭 제곱에 대한 것을 복습했고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로 요 거듭 제곱 근에 대한 거 공부를 할 거야. 요 거듭 제곱 근에 대한 거 어려워해. 애들이 거듭 제곱근 어려워해. 차근차근 잘 생각하면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거듭 제곱근이란 무엇일까로 가볼게. 자,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그냥 한번 편하게 들어봐. 자, 거듭제곱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는 했어. 어떤 수나 문자를 반복해서 거듭해서 곱해서 생기는 게 바로 거듭제곱이었고요. 여기에 뭐가 붙는 거냐면 뒤에 근이라는 말이 붙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요 근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처음 듣는 건 아니야. 요 근이란 말을 어디서 들어봤었냐면 땡땡식에서 들어봤었어. 어디에서? 그렇지.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었어.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런 말을 썼었지. 이때 근이랑 방정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 근이라고 하면 방정식 이렇게 떠올려야 돼. 그치? 방정식 이렇게 떠올려야 돼. 근, 방정식 이렇게. 됐니? 자, 근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x를 말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지. 예를 들자면 여기에 x 더하기 7이 10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 방정식,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얘가 같아지게끔 하는 요 x값은 얼마냐 하면 x값이 3이지. 요 방정식의 해가 바로 x값을 구하는 거였지. 방정식을 풀어라 한다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게 되고 그 x의 값을 우리는 해나 근이라고 불렀던 거야. 되겠니? 그러면 거듭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거듭제곱근 하면 당연히 방정식이 나타나야겠지? 방정식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근하면 자연스럽게 방정식이랑 서로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봐봐.
자, 여기에 x의 제곱을 하면 2가 나오는 제곱의 방정식이 있는 거야. 이 제곱의 방정식에 해를 구한다면, 근을 구한다면 요 x값이 되겠지. 요 x값. 요 x값은 요 방정식의 근이야. 요 방정식의 근이 되겠지. 요 방정식은 무슨 방정식이냐면 제곱의 방정식인 거야. 제곱해서 뭐가 나오는? 2가 나오는. 그래서 2의 제곱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그치? 제곱해서 2가 나오는 방정식의 근인 거야. 그럼 얘도, 자, 얘는 세제곱에 대한 방정식이지? 그치? 그럼 요 x는 뭐냐면 근인 거야. 요 방정식의 근이야. 무슨 근이냐면 세제곱 근이 되겠지. 얘는 세제곱. 누구의? 8의. 그치? 8의가 되겠지? 8의. 되겠니? 8의 세제곱 근. 자, 얘는 무슨 방정식이냐면 4제곱의 방정식인 거지. 그럼 요 x를 찾게 되면 요 x는 근인 거야. 요 방정식의 근이야. 무슨 근이냐면 4제곱 근이야. 4제곱 근인데 4제곱에서 누가 나오는? 그치, 16이 나오는 4제곱 근인 거야. 근을 구한 거야. 얘는 근이 주인공이야. 얘는 x값이 되는 거지. 요 x가 되겠지. 되겠니? 요 방정식의 x를 찾으면 그게 바로 16의 4제곱 근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정리해 보자면, 자, 여기 있는 요 x는 뭐냐면 근이야, 근. 몇 번 제곱한? n 제곱한 방정식이잖아. 이 방정식은 n 제곱의 방정식이야. 그치? x를 n번 거듭 제곱한. 그래서 얘는 n 제곱 근이 돼. n 제곱 근. 누가 나오는? a가 나오는. 그러면 a의 n 제곱 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근이다 했다면 뭘 떠올려야 된다? 근이다. 여기 근이다 그랬다면 방정식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n제곱 근이다. 그러면 n제곱 방정식을 떠올리는 거야. 되겠니?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요걸 잘 기억해 둬야 돼. 그치? 되겠니? 그러면 거듭제곱 근을 잠깐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여기에 x를 제곱해서 2가 나오는, 자, 제곱의 방정식의 근이 2의 제곱 근이었다면, 이번에는, 자, 요 x는 뭐냐면 또 근이지. 근데 2의 몇 제곱근? 2의 세제곱근. 요 x는 2의 몇 제곱근? 2의 4제곱근. 요 x는 2의 5제곱근. 요 x는 2의 n제곱근이 되겠지? 되겠니? 자, 2의 세제곱근, 2의 4제곱근, 2의 5제곱근 이런 식이 2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통틀어서 여기 등장하는 얘네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2의 거듭 제곱근들이 되는 거지. 되겠니? 여기 있는 얘네들을 통틀어서 2를 제곱, 세제곱, 4제곱, 5제곱, n제곱, 근 얘네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2의 거듭 제곱 근이라고 불러. 사실은 얘도 2의 거듭 제곱 근들이 되겠지? 요 묶음을 부르는 거야. 되겠니? 요 묶음을 우리는 2의 거듭 제곱 근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근들이 되는 거겠지. 자, 이제 거듭 제곱 근에 대한 정의를 살펴봤으면 직접 거듭 제곱 근을 구해보자. 자, 거듭제곱 근은 뭐라 그랬냐면 거듭제곱 근은 방정식의 해라 그랬으니까 거듭제곱 근을 구하려면 방정식을 풀어야 돼. 그지? 자, 여기 등장하는 여기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요 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한번 차근차근 풀어볼게. 자, 문제를 좀 보시면요. 제곱근은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지. 선생님 저 x제곱이 2가 되는 수는 알아요. 요 제곱근은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했던 거야. 그치? 2의 제곱근은 뭐가 있었어?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있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있었어. 이렇게 딱 알아도 되고 이걸 까먹었으면 2차 방정식 푸셔야겠죠? 2를 넘기시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지.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의 공식을 쓰거나. 자, 인수분해가 된다면 선생님 저는 얘가 이게 떠오릅니다. x의 제곱에 2는 루트 2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얘를 x 플러스 루트 2 하나, x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로 인수분해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라고 해도 되고 저 이거 모르겠어요. 그러면 근의 공식 쓰셔야겠죠. 2a분의 마이너스 b. 그치? 여기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얘가 나올 거야. 어떤 방법으로 풀던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 보시고요. 자, 2의 제곱근을 구했더니 플러스 루트 2 하나 이렇게 쓸게. 얘는 플러스 루트 2 하나, 마이너스 루트 2 하나가 나왔고 중학교 3학년 때 얘를 각각에 불렀지. 얘를 2의 양의 제곱근이지. 양의 2의 제곱근 양수, 음수가 두 개가 등장한다는 걸 했었어. 되니? 그러면 세제곱근을 구하려면 몇 차 방정식을 푸셔야 됩니까? 3차 방정식을 푸셔야겠죠. 풀어볼게. 자, 얘는 x의 세제곱, 8을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 되겠지.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에 해당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떠오르셔야 돼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그러면 x 마이너스 2 하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그치, 4는 0, 요렇게.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0이 되는 x를 찾으면 여기서 x가 2가 하나 등장하고 여기서 x, 자, 또 몇 차 방정식이니? 그치, 또 2차 방정식이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무슨 공식? 근의 공식 쓰셔야겠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 4지 마이너스 4ac 하면 16이 나오네. 그럼 4 빼기 16은 마이너스 10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4는 2로 나오니까 얘가 그치? 어떻게 되니? 2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3i가 등장하지.
I. 작년에 배웠어. I는 허수였죠, 허수. 자, 이렇게 돼서 약분하게 되면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I라고 등장을 하게 돼. 자, 세제곱근을 계산해 봤더니 뭐가 등장하냐면 세제곱근을 계산을 해봤더니 자, 세제곱근 x는 2 하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하나 총 몇 개가 등장해? 3개가 등장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눈치가 좀 있으면 눈치 있는 애들은 좀 눈치를 채야 돼. 선생님 제곱근, 2제곱근, 2차 방정식 근 몇 개? 2개. 세제곱근, 3차 방정식 근 몇 개? 하나, 둘, 3개. 그러면 16의 4제곱근, 4차 방정식 근은 4개가 존재하나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냥 16의 4제곱 근이다 하면 어떤 수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복소수를 전체 다 포함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최대한의 범위를 보시는 거죠. 그러면 A의 n제곱근, n차 방정식의 n제곱근은 몇 개 존재한다? n개 존재한다고 기억하셔야 돼요. 4제곱근도 계산해보자. 자, 4제곱근도 계산해보면 16을 이항하시게 되면요.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 될 거고 x의 4제곱은 x의 제곱의 제곱이 될 거고 16은 4의 제곱이 될 거고요. 합차 공식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 하나, x의 제곱 마이너스 4 하나로 인수분해 되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지. 얘는 인수분해 되지. x 플러스 2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 부분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얘를 우리 작년에 했을 때 4를 2i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런 걸 봤던 게 기억이 나면 이걸 써도 돼.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면 얘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치? 얘를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2차 방정식이잖아. 무슨 공식?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근해 공식 헷갈리면 근해 공식 쓰면 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가 0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0이죠.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4, 4, 16이니까 얘는 16은 바깥으로 나오겠죠? 16은 4로 나오고 루트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겠지. 약분하면 뭐가 나와? 그치?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0이 되는 해를 찾으면 하나는 x는 플러스 2i 하나, 마이너스 2i 하나, 여기서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몇 개가 등장한다? 4개가 등장한다는 거야. 4제곱근은 4차 방정식의 근이고 수에서 그냥 제한이 없다면 그냥 16의 4제곱 근이라고만 말했다면 그냥 모든 수를 말하는 거니까 개수는 4개가 존재합니다. 되겠니? 거듭 제곱근을 계산을 해봤어. 어렵지. 허수가 등장하니까 어렵고 복잡해.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16의 4제곱 근들 중에서 잠깐 볼게. 16의 4제곱 근들 중에서 지금 여기 허수인 근들에는 관심이 없어. 여기는 실수인 근들에만 관심이 있어. 세제곱 근 중에서 우리가 복잡하게 계산했던 이 허수인 근들은 중요하지 않아. 얘는 우리가 버려. 얘는 신경 안 쓸 거야. 우리는 실수인 것만 신경을 쓸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지수 함수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그치? 우리가 지수 공부하는 이유는 최종 목적지는 지수 함수야. 근데 함수라는 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보시면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 X축과 Y축. 자, 함수에서 우리가 갖고 노는 재료는 요 수직선은 실수랑 동일하잖아. 우리가 함수에서 노는 재료는 복소수를 갖고 놀지 않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잖아. 지수함수 자체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지수를 실수인 범위에서만 공부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 근들 중에서 뭐만 관심이 있다? 거듭제곱 근들 중에서 실수인 실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지. 요 실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요 실근에만. 거듭제곱 근들 중에서 우리는 실근에만 관심이 있고 그 실근에 대한 내용만 공부를 하겠다는 거지. 그게 바로 다음 페이지의 내용이야. 그치? 교과서로 한번 돌아가서 짚고 넘어가 볼게. 지금 거듭제곱 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했어. 교과서 내용을 한번 보자. 자, 실수 a와 2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 지금 뭐가 등장했니? 방정식이 등장했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를 a의 n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그치? 요거 정리해놔.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그 x, 요 x를 n제곱근이라고, 누구의?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는 거야. 되겠니? 그치? 그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네제곱근을 통틀어서 a의 거듭제곱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정리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했다면,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볼게.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했다면 뭐가 떠올라야 돼?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몇 제곱 방정식? 그치? 세제곱의 방정식이 떠올라야 돼. 뭐가 나오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요 방정식의 해를, 요 방정식을 풀어야 돼. 3차 방정식 푸셔야겠죠? 그치? 2항에서 인수분해해서 풀고 있어. 그래서 몇 개가 나온다는 거? 그치? 3개가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3개. 세제곱근은 3개가 등장해. 자, 16의 4제곱근이라고 보면 얘는 방정식이야. 4제곱 방정식이지. 뭐가 나오는? 16이 나오는 4제곱 방정식을 풀면 x의 4차 방정식의 근은 몇 개가 나온다? 근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나온다는 거야. 되겠니? 자, 여기다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여기, 요 내용. 자, 실수 A의 n제곱 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항상 복소수 범위야.
일반적인 범위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실수 A의 n제곱근은 복소수의 범위에서 n개가 있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 내용이 없어도 맞는 말이야. 이 내용이 없이 실수 A의 n제곱근은 n개가 있다. 그지? 딱히 수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배웠던 최대의 범위, 복소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맞는 말이야. 되겠니? 이런 말은 틀린 범위지. 실수 A의 n제곱근은 어디? 만약에 실수의 범위에서 n개가 있다. 그럼 이건 틀린 말이지. 실수인 범위에서 n개는 아니잖아. 실수 범위에서 이건 하나 있었고 여기서 실수 범위인 건 2개 있었으니까. 되겠니? 이 차이를 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자, 요 2개 다 할 수 있겠지? 넘어가 볼게. 자, 이 거듭제곱 근들을 구했는데 여기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얘가 포인트야. 얘가 포인트야. 여기다가 밑줄을 좀 쫙 그어볼게. 거듭제곱 근들 중에서 얘가 포인트입니다. 어이쿠. 거듭제곱 근들 중에서 모은 걸 알아보자. 거듭제곱 근들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실수인 것만 알아보자가 관심이 있는 거야. 실수인 것만 알아보기 위해서 실수만 나타내는 수직선으로 오면서 그래프가 등장합니다. 그지? 거듭제곱 근들 중에서 실수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프로 가져갈 거야. 그래프에서 알아보면 걔는 실수인 것만 되기 때문이야. 되겠니? 그 그래프가 등장하면서 여기 이렇게 2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등장하는 거야. 2가지 모양의 그래프. 요 모양의 그래프. 자, 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 설명해볼게. 잘 한번 생각하면서 봐봐. 어려울 수 있어. 차근차근 해볼게. 자, 지금 우리가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실수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했다면 자, 봐봐. 자,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는 x라고 했지? 그지? 몇 제곱? n제곱. 해서 누가 나오는? 얘가 A가 나오는, 그지? 요 방정식이지? 여기 있지? 요 방정식의 근을 찾으면, 요 방정식의 근 x값을, 요 x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는 실수 A의 n제곱근이라고 했어. 자,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걸로 바뀐 거지. 그지?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 함수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 x의 n제곱에 해당하는 y는 x의 n제곱에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우리가 찾는 건 x의 n제곱이 y가 아니라 x의 n제곱이 a가 되는 거니까 y 자리에다가 a가 되는 교점 x를 찾겠다는 거지. 한번 해볼게. 한번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제곱근으로 해볼게. 제곱근. 자, 실수. 뭐라고 할까? 실수 4의 제곱근이라고 할게. 얘는 사실 2제곱근이 되겠지? 자, 실수 4의 이 제곱근 중에서 어떤 거? 실수인 것을 찾은 거지. 실수인 것. 자, 봐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자, 이 제곱근이라고 그랬으니까 x야. 근은 x지. 이 제곱이니까 제곱근이야. 제곱근. 누가 나오는? 4가 나오는. 그치? 요 방정식의 해를 찾아야 돼. 근을 찾아야 돼. 이것의 근을 찾는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실수인 근만 궁금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실근을 찾기 위해서 뭘 그리겠다?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어떤 그래프? x제곱의 그래프.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서 요 y 자리가 4가 되는 걸 찾아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왼쪽에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갖고 왔어. 그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살펴보자면 여기 보자. y가 4가 되니까 y축에 있는 얘가 4가 되는 거지? y축에 있는 4가 되는 얘가 바로 y가 4인 거잖아. y가 4가 되는 그때 생기는 요 교점. 이 쭉 내리게 되면 얘를 쭉 내리게 되면 x가 하나는 2가 나오고 쭉 내리게 되면 x가 하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서 2개의 실수인 근이 존재하겠지. 2개에서 만나니까. 2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2개의 실근이 존재하고 그게 바로 2와 마이너스 2겠지. 그러면 답을 찾은 거지. 그러면 우리는 실수 4의 이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 하나, 마이너스 2 하나 몇 개가 존재한다? 2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됐니? 자, 이러면서 중학교 때 우리가 루트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루트 얘기할 거야. 자, 여기 자, 4는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딱 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이번에는 실수 4가 아니라 여기가 자, 요거 색깔을 좀 바꿔볼게. 보라색 할까? 자, 실수 만약에 실수 5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물어봤어. 그럼 똑같이 x제곱이 4가 아니라 x제곱이 5가 나와야겠네? x제곱이 5가 나오고 요 y자리에다 5를 집어넣지? 5를 집어넣어. 그러면 y자리가 5니까 요쯤 될까? 얘가 바로 y는 5가 되겠지? 요 y는 5가 돼서 요 점과 요 점이 존재해서 내가 찾는 실수 5의 이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몇 개냐면 2개인 건 맞지? 2개인 건 맞아. 근데 요 값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요 개념을 루트 5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 교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정한 거야. 요 루트 앞에는 사실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루트 5 앞에는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이번에는 실수 만약에 여기 자 실수 5 말고 실수 0을 한번 해보자. 실수 0. 만약에 실수 0의 이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라면 y자리에다 0을 집어넣고 y자리 0을 집어넣으니까 y자리에다 0을 집어넣는 건 0 하나 있겠지. 그러면 그때 실수인 것은 한 개의 0이 존재하겠지. 그러면 여기가 0이 아니라 음수를 집어넣어볼까? 실수 만약에 마이너스 3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걸 찾으래. 마이너스 3은 요 밑에 있잖아. 마이너스 3은 요 밑에 내려가 있겠지. 마이너스 3은. 그럼 요 마이너스 3이랑 요 마이너스 3이랑 요 y는 마이너스 3이라는 애랑 요 y는 x제곱이라는 애랑 만나니 안 만나니? 교점이라 그랬잖아.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지. 안 만나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플러스 3i,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3의 i, 마이너스 루트 3의 i가 등장하잖아. 그런데 얘는 실근이 아니지. 실근이 아니니까 여기서 교점이 보이지 않잖아. 만나지 않아. 실근은 없다야. 없다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x의 제곱의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기 때문이니? x의 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이, 자, 이거 싹 지워볼게. 자, x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이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그지? y값이, 여기는 y값이 음수가 되면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지? 이런 경우, 자, x의 제곱인데 얘가 음수가 된다면 요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지? 실근은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x의 제곱에 대해서 살펴봤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실수 n제곱근 중에서 n이 2제곱근을 살펴봤잖아. 그럼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을 다 살펴봐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 그래프가 봐봐. 자, x에 제곱해서 뭐 5가 나오는 거. 그치? 그치? 얘는 5의 2제곱근. x가 4제곱, 그러니까 3제곱 바까? 3제곱해서 5가 나오는 거. x가 뭐 4제곱해서 5가 나오는 거. 이런 걸 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궁금해 해야 되냐면 y는 x의 제곱 그래프,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 y는 x의 4제곱 그래프, y는 x의 5제곱 그래프. 이런 그래프들을 궁금해 해야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야. 자, 이 프로그램은 크롬에서 데모스를 검색하면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이야. 내가 방금 여기에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여기서 그려갖고 간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그래프 말고 우리 x의 세제곱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y는 x의 제곱 말고 세제곱의 그래프야. 자, 세제곱의 그래프 기억나니? x의 세제곱의 그래프는 우리가 그렸었어. 3차 함수의 그래프였지? 자, 그러면 x의 세제곱 말고 x의 4제곱 한번 그려볼까? y는 x의 4제곱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4제곱. 자, 4제곱의 그래프는 빨간 그래프인데 이 4제곱의 그래프는 제곱의 그래프랑 유사하지 않니? 0,0을 지나면서 여전히 아래로 볼록하네. 그치? 그러면 세제곱 지워보고 이렇게 볼게. 제곱과 4제곱을 봤어. 그럼 짝수를 먼저 보자. y는 x의 4제곱 말고 이번에는 몇 제곱? 6제곱 볼게. 모양이 어떻니? 0,0을 지나면서 폭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유사하지.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고 요 밑에 없다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짝수번, 2번, 4번, 6번 짝수번 곱해서 음수가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거잖아. 더 해볼 필요가 있겠니? 하나 더 해볼까? y는 x의 6제곱 말고 그러면 10제곱? 요 녹색의 그래프야. 어떤 모양이 되겠니? 2, 4, 6, 8, 10. 자, 여기가 짝수 지수를 갖는 요 그래프의 모양은 0,0을 지나면서 항상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따졌던 제곱이랑 아주 유사하다는 거야. 아주 유사하다는 거야. 그러면 자, 4제곱의 그래프를 하나 가져가서 볼게. 자, 교과서로 돌아왔어. 교과서 내용을 봐봐. 지금 우리가 짝수인 거 제곱, 세제곱, 4제곱 봤어. 자, n이 짝수일 때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라고 되어져 있어.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는 제곱이 됐던, 세제곱이 됐던, 4제곱이 됐던 항상 어디를 지나면서, 자, 항상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여기 위에만 있는 그래프였지.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거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치?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요 A가 음수인 거. A가 0인 거는 여기 하나 존재하고 A가 0보다 큰 거는 양쪽에 대칭으로 2개가 존재하겠지. 됐니? 자, 봐봐. 만약에 요 그래프가 Y는 X의 뭐 10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거의 실근, Y가 얼마인 거? Y가 뭐 7인 걸 찾고 싶어. 그럼 여기가 7인 요렇게 존재하겠지. 요렇게. 이게 y가 7이지? 그럼 교점이 2개 존재하니까 실근인 건 2개 존재하면서 그때 존재하는 요 값과 요 값을 우리가 제곱근일 때 루트라고 했던 것처럼 얘는 몇 제곱근인 거니? 이 그래프는 10제곱근이니까 얘는 10제곱근 루트가 되는 거야. 그치? 10제곱근 루트에 7이 되는 거지. 요 7이 되는 거. 여기는 반대로 마이너스 10제곱근 루트에 7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거듭 제곱근의 루트를 이제 마음껏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볼게.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7이 나왔다면 얘는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 있었지. 이렇게. 그치? 여기는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는 거였잖아. 그럼 만약에 어떤 수를 세제곱하지 말자. 4제곱해서 7이 나왔다면 이 4제곱해서 7이 나온 얘는 4제곱근 루트라고 말하는 거야. 얘는 4제곱근 루트라고. 그러면 이 4제곱과 4제곱근 루트가 없어지는 것처럼. 되겠니? 여기도 4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n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n제곱근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되겠니? 짝수일 때를 알아봤어. 짝수일 때. 그럼 홀수일 때도, 홀수일 땐 더 쉬워. 홀수일 땐 더 쉬워. 자, 홀수일 때도 보면 지금 요 그래프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거. 요 그래프가 x의 세제곱의 그래프야. 5제곱의 그래프도 모양이 비슷하지. 폭의 차이는 있지만 모양이 비슷하다는 거. 모양이 비슷하지. 그러면 x의 세제곱이면, 자, 어이쿠. 자, y는 x의 세제곱이야. 그럼 y가 만약에 뭐 5인 거 할까? 5인 거? 이렇게. 그럼 요 x를 찾으면 얘는 5의 세제곱근. 그치? 5의 세제곱근이 되겠지? 5의 세제곱근. 그럼 여기가 5가 되는 거지. 5가 되는 거고, 요렇게 긋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고, 요렇게 내리게 되면 세제곱근 루트 5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지. 되겠니? 자,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5가 나왔다면 얘는 세제곱근 루트 5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얘가 마치 없어지듯이. 어떤 수를 제곱해서 5가 난다면 여기 2가 마치 생략되어 있어서 이렇게 없어졌던 것처럼. 되겠니?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세제곱의 그래프는 5제곱의 그래프나 7제곱의 그래프, 그러니까 홀수일 때 그래프는 항상 모양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y가 됐던 항상 몇 개에서 만나?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중요해. 이게 쉽지. 그래서 쉬운 거지.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의 개형이 항상 원점의 대칭인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a값이 뭐가 됐던 실근, 그치? a의 n제곱근에서 실수인 것은 항상 하나밖에 없어. 자, 짝수일 때는 a의 값에 따라 달랐잖아. a가 0보다 크면, 이렇게 0보다 크면 2개가 존재했고, 이렇게 2개가 존재했고, a가 0이면 0 하나가 존재했고, a가 0보다 작으면 안 존재했잖아. 그치? 짝수일 때는 이렇게 2차함수 그래프 떠올리시고요. 홀수일 때는 3차함수 그래프처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n이 짝수일 때는 짝수인 거듭제곱 근에서는 양수일 때는 2개, 0일 때는 하나, 음수일 때는 없어. 홀수일 때는 항상 하나가 존재하지. 홀수일 때는 동일하게 생각해도 돼. 여기에 요 0도 n제곱근 0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그냥 0이니까. 홀수일 때는 항상 n제곱근 a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겠니? 자, 16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자, 16의 4제곱근은 뭐야? 4제곱근은 짝수, 16은 양수, 2개 존재하는 거지. 됐니?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이라면 4제곱근은 짝수, 아래로 볼록한 거, 음수인 거는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없다가 되겠지. 되겠니?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무조건 1개 있는 거지, 1개. 그치? 만약에 뭐 7의 세제곱근도 무조건 1개. 세제곱근은 홀수니까. 기억할 수 있겠니? 자, 지금까지 앞에 있는 설명한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요 내용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자, 교과서 23쪽에 5번 문제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자, 문제를 보자. 1번. 0의 세제곱근은 없다. 야, 없다. 자, 세제곱근은 x라 그랬잖아. 그럼 x 몇 제곱? 세제곱을 해서 뭐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야. 3번 곱해서 0이 나오는 수 있잖아. 0을 3번 곱하면 0이 되니까 0의 세제곱근은 있지. 0의 세제곱근은 0이다가 되겠지. 0이다. 자,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야. 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요 실수인 것이라는 말이 없어. 요 조건이 없어.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2개이다. 그래도 틀린 거지.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몇 개니? 그치? 이 범위가 없다면 항상 3개야. 마이너스 64의 만약에 4제곱근은 4개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64의 n제곱근은 항상 n개라고 했어. 복소수 범위에서. 그런데 우리가 실수라는 말이 등장하면,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라는 말이 등장하면 뭘 떠올려라? 그래프를 떠올리라고 했지.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떠올려야겠지. 하나는 2개의 그래프를 떠올리라고 했잖아. 2개의 그래프를. 자,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2개를 떠올려서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 떠올려서 짝수일 때 짝수의 거듭제곱근은 제곱에 해당하는 아래로 볼록한 요걸 떠올리시고요. 모양이 너무 그런데 아래로 볼록한 요걸 떠올리시고요. 홀수라고 하면 세제곱의 그래프 같은 요 모양을 떠올리라고 했지? 그럼 보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면 홀수네. 그치?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64는 뭐가 됐던 홀수에서 실수인 것은 항상 몇 개 존재한다? 항상 1개가 존재하겠지. 뭐가 됐던. 자, 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그러면 그래프 요걸 떠올리셔야겠죠? 그치? 5의 4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5는 어디 있는 거니? 5는 여기 있잖아. 5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4제곱근 루트 5도 등장하지만 얘뿐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지. 반대편에 대칭이 되는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5가 하나 더 등장을 하겠죠. 자, n이 짝수일 때 그럼 요거 생각하시는 거죠? 짝수일 때 얘는 음수네. 음수는 요 밑에 있는 거네. 그럼 제곱의 그래프랑 만나지 않으니까 실수인 것은 없다가 되겠고요. n이 홀수일 때 2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가 됐던 3이 됐던 마이너스가 됐던 얼마가 됐던 n이 홀수일 때는 실수인 근이 항상 몇 개다? 항상 하나뿐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지. 그치?